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B급 감성 까도남들의 토크쇼 까톡. 오늘도 추석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운 셋업이 뜬다 시간인데요. 추석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요즘에 고민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필터링 한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여쭤본 분들만 사연을 좀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해볼게요. 주식에 늦바람이 들어버린 남편. 요즘 주식하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전 주식 안 하거든요. 40대 남편이 3년 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돈 500만 원으로 배우며 해본다고 시작했는데 거의 잃고 100만 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은 주식에 관련된 정보를 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주식 카페나 유튜브에 올라온 무료 강의 영상을 보며 주식 차트 보는 법도 배우고 투자하는 노하우를 퇴근 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남편이 이제 퇴직하면 쌓아놓은 주식 노하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집이 없어 전세에 살고 있고 아직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당신이 뭘 잘 몰라서 그래. 당신도 직접 강의 듣고 공부해서 집에서 주식을 해봐 라고 합니다. 아직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지만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시댁에도 얘기를 해봤는데 에이 직장 다니면 취미처럼 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라고 하셔서 말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제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릴 때 불장난 하다가 네. 나중에 방화범 돼요. 네. 주식 한다고 이혼한다세요. 가만히 보니까 행편도 안 좋은데 예? 주식은요 누가 하는지 은퇴 후에 돈을 내가 뭐 어쨌든 열날 벌어가 은퇴하면 아무것도 내가 지금 안 하고 놀기는 심심해. 그러면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내 서재가 있고 거기에 아주 그냥 올레드 TV 한 너댓 대 깔고 컴퓨터 잘 돌아가는 거 뺑뺑이 돌려서 시간 단타 매매라도 좀 하면서 시간 보낼까. 그 정도 하려면 재산이 최소한 한 4, 50억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은퇴 후에 주식하는 거예요. 주식은 정확하게 자신의 대한민국 속물적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재산 정도에 따라서 솔직히 주식에 대한 정보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돈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이 정보 네트워크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해서 뭐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주식 가르쳐. 유튜브에 내가 제일 혐오하는 인간이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돈 받고 주식 강의하는 놈들요. 그놈이 진짜 돈 많이 벌고 지가 선수했으면 지가 왜 주식 강의해서 돈 법니까? 깔끔하게 주식에서 돈 벌고 치우지요. 혼자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일종의 하토판의 삐끼들이에요. 오른판에. 절대로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주식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한다면요. 이혼하자 하세요. 아니 제가 이거 버릇 못 고쳐요. 아니 생생을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은퇴할 나이 됐는데 전세 사는 분이 나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이 성질. 근데 그걸 주식으로 만회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점 100패예요. 아니 제가 소장님 말씀 계속 웃기는 게 왜냐면 오늘 추석 특집 명절 특집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랬잖아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가족끼리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이 상투성을 벗어나야 항상 상식적인 결정을 그런 집어 클리스를 집어 던지고 클리스는 X입니다. 이놈아 네가 주식을 끊든가 나하고 이혼하든가 여기서 끝내자. 저희가 사실 저희랑 좀 나이가 비슷한 분이잖아요. 보니까 주식은 진짜 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주식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버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버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막 그 뭐 주식 방송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방송 나올 때 사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털 때 물량 넘기려고 딱 띄워줘요. 아 여러분들 이 회사 진짜 좋거든요. 이거 꼭 사세요. 그러면요 바로 다음날 떨어진다. 속아서 듣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읽고 난 뒤에 가서 하소연을 누가 들어줍니까? 맞습니다. 은행에서 뭐 상품 들으라고요. 뭐 프라이빗 뱅크인 PB에서 그러죠. 그거 샀다가요. 펀드 떨어져가 망해도 책임 안 집니다 은행이. 제가 당한 사람입니다. 아니 투자 동료법이 뭐 본인한테 그 이번에 김한석 씨가 연예인 김한석 씨 라인 펀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항상 당하는 건요 개미가 당합니다. 개미가. 네. 아니, 일반 개미가. 저는 그 삼성증권에 이제 돈을 그 무슨 계좌라고 그러죠? CMA 계좌. 네, 네, 거기에 돈을 목돈을 넣어놨어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약간 그 매트라이프 뭐 그쪽 일을 하는데 자기가 그쪽을 추천하길래 저는 그런 거에 원래 대해서 CMA가 보통 그 은행 그 이자보다 좀 더 많이 네,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네. 돈에 대한 개념이 저도 진짜 없는 스타일이고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재테크 이런 거에 네. 그래도 그냥 친구가 추천하니까 넣어놨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PB 무슨 PB라면서. 네, 네. 네.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뭐 홍대 지점인데 혹시 뭐 홍대 근처에 뭐 사시니까 한번 들르시라고. 근데 마침 홍대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서 전화 오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이제 직접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서 이제 고였네 또. 브라질 펀드 뭐 해가지고 뭐 그 쫄딱 망했어. 그거 겁이나 사놓지 그. 브릭스 그 브릭스 펀드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은행에서 왜 자꾸 돌리는 줄 알아요?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그런 거 물린 게 문제가 돼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일부러요. 참 진짜 이 사람들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모럴 해저드에 빠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도 은행은 조금 양바이고 네. 정권사 또 뭐 PB 카운터 그런 네, 거는 네. 가면 김한석이가 거기서 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정적이라 은행 예금만큼 나오는 거랑 이게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이야기해줘야 돼. 이분은 네. 뭐 PB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 또 주식을 500 정도 했고 지금 100 정도 나 이 정도면 지금 빨리 그만하시는 게 손절하셔야죠. 네, 그냥 400만 원은. 근데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저런 사람 특히. 그러니까 최고의 강도로 이놈아 네가 주식을 끊든가 우리하고 내하고 인연을 끊든가 양자택일해라 이래야 돼. 유튜브를요. 명절날 최고의 득담입니다. 네, 그런 유튜브 뭐 저는요. 그러니까 방송 나가고 하는 사람들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 뭐 국사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그냥 부동산 뉴스- 강의, 뭐 주식 강의, 돈 버는 강의. 아이고 그런 거 해서 돈 버는 놈이 그거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또 뭐죠 그러면 자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바로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아파트 자치 회장의 비리를 알립니다. 저는 아파트의 동대표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대표 회장이 아파트 수리공사 업체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여된 업체에다 공사하게 해달라고 들어오지 않는 특정 업체의 견적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대표들은 사인을 했지만 저는 법에 어긋난다고 사인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격 노동을 많이 당했고 그들과 같은 범법자가 되기 싫어 결국 동대표를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진실을 이야기했던 저는 왕따가 되었고 다른 동대표들은 아파트보다 특정 업체를 대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있었던 가짜 서류, 진짜 서류까지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야 합니까? 비리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이거는요 어디 신고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아파트 대표 입주자 대표의 비리는 아주 고전적인 형태의 비리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장부를 압수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내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귀찮아지고 피곤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같은 아파트에서 인간관계에 금가지 않을까. 지금 그게 고민일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분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그런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두고 보기 어렵고 또 시정 안 됩니다. 이런 아파트의 이런 비리들이요. 한국에 너무나 그 아파트의 이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은 다 대행이잖아요.
이 아파트 관리 대행회사에서 파견한 대행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과 이 또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하고의 그런 유착, 그리고 또 그를 추정하는 또 옆에 있는 또 이 둘러리들, 네. 이건 절대 시정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 확보해서 바로 이 동네 관할 경찰서에 가서 아파트 비리 신고하러 왔다가 하고 증거와 더불어서 고소를 해버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증거가 있으니까 저랬지 증거 없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무고죄로 된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그 공익 제보와 비슷한 행태이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서 바로 고발이자 고소겠네. 자기도 피해자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 부분을 뭘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해서 나는 개입 안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남이 나서줘서 익명으로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래? 입주민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이런 거 하면 네, 뭐 그렇죠. 아파트 자기들 집값 떨어진다고. 지도 왕따시키고 이제. 네. 항상 보면 집값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이 이거였네요. 소장님 불의와 맞서는 멘탈이 어디서 솟아나시는지. 아니 사람이 살면서요 뻔히 아는데 내가 낸 관리비를 갖다가 덩쳐먹는데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앞에 붙인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혼자 바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람이 살면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면서 뭐 어떤 부당한 일을 눈에 겪었다 하면 그냥 넘어간 적은 없어요. 네. 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네, 네. 그래서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죠. 그렇죠. 나는 내 스스로 자존심 상하고 굽히면서 남 밑에 가랑이 통과하면서 살고 싶은 적은 아무도 없어요. 네. 내가 뭐 네.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네. 이 살지 않기로 하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앵그리 블루나 뭐 당을 만든다 이까지 오게 되는 거지.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좀 귀찮아서 혹시 나는 안 나서고 남이 이 문제를 대신에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이런 부분에는 좀 입장이 어렵다고 보고요. 네. 서울시 산하의 아마 아파트 입주자 비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수하는 데도 있을 건데 거기에 해결을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좀 부정적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그 부분이 알려지고 내가 안 드러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바로 접수시켜버리는 게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상대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다고 뭐 또 일반적인 사람이 니 죽이니 살리니 하겠습니까? 아마 수사하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훨씬 많은 게 드러날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그래도 뉴핑 회원답게 정말 살아있는 양심에 참 대단하시네요. 요즘에 특히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약간 응원도 드리고요. 마지막 사연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친구가 우리 아들에게 결혼하자고 보챕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가진 부모의 고민 상담입니다.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안에서 3남매 중 장녀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힘든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도 안 하려고 하고 빨리 결혼하고자만 아들을 부추기나 봅니다. 결혼 후 우리 아들 어깨가 무거울까봐 걱정됩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면 결혼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힘들어질 결혼 생활을 위해 결혼을 말려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이게 명절이라서 아마 이런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상대 여성이 그냥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하자가 있으면 몰라도 그냥 직장 생활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종의 그냥 결혼하고 이제 취직을 죽으로 취직.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취집인데 근데 이제 이 어머니 지금 세대에서 대부분 다 그래 했잖아요. 주부 요즘에야 맞벌이지만 주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경우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며느리 되려고 하는 그 여성분의
다른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단점이 노출되거나 이런 있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이 M&A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그래서 내 아들이 이 정도니까 이 며느리 될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또 부모는 맞벌이해서 돈 벌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관점을 바라본다면요. 제가 봤을 때 결혼에 대한 이 부분이 그건 현실이라고 하지만은 조금은 너무 냉혹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차라리 직업이 있냐 없냐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분의 가치 체계나 그분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사람 자체가 착하고 그렇다면 살다 보면 어려우면 또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성이 많이 벌었고 좋은 직장에 다녀봤자요. 그게 오래 못 가는 부분이 한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경력 단절, 뭐 나중에 출산을 하거나 되면 어차피 그만둬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람이 됐냐 안 됐냐 그걸 보고 사람이 괜찮으면요. 지금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아예 그 여성이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혼해서 편하고 살고 싶다 혹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결혼에 대한 관념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면 그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성이 어떤가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그 직장 생활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 관점을 두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아드님이 만약에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고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뭐 부모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이런 문제로 좀 많이 싸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나이대도 안 나오고 해서 뭐 되게 아마 뭐, 좀 되게 젊은 애매한-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네. 한 해봤자 사회생활 초년생 같은데 한 30대 뭐 많아봐도 30대 초반 아닐까요? 좀 요즘에는 뭐 좀 성격 파탄자나 이런 거 아니면 뭐 결혼도 솔직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이거 인연이 된다면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성격은 좋은 네, 분 좀 같아요. 좋죠. 여성분이. 그 장녀로 뭐 힘든 가정에 살아온 거 보면 나름 생활력이 있다고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상대 여성의 집이 좀 힘들다. 네. 그런데 여성이 뭐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먹여 살린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자체가 좀 너무 냉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장녀고 이러니까. 그러면 너무 모든 비즈니스 사람이 그러니까. 딱 등급을 맞춰서 또 같은 수준의 소득을 버는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매매혼이거나 M&A지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파탄이요. 네. 더 빨리 일어납니다. 소장님 처음 하신 말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다른 장점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 없다면 뭐 그 자식한테 그냥 맡기는 게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결혼하면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모 연예인 이번에 이혼한다고 하는 거 봤더니 그 비즈니스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한국에 지금 결혼이 상층일수록 M&A가 되고 있어요. 참. 그리고 오히려 하층일수록 그런 부분이 덜해요. 그런데 누가 나중에 제대로 된 삶을 살겠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행복 지수야 당연히 뭐 M&A보다는 그게 낫죠. 예. 자연스러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이제 며느리 분이 뭐 직장 생활을 안 하신다고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은 철저하게 그 사람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가게 되고요. 또 맞아요. 그만큼 또 나가요. 애들 키우면 네. 또 애들이 한참 클 나이에 적어도 뭐 한 10세 되는 부분에 인성이나 지능이나 이런 게 다 형성되는데 엄마하고 같이 있나 안 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그 며느리 될 분의 이 가정으로 힘들다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모두가 이렇게 냉혹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세상을 이렇게 너무 이 드라이하게 살면 뭐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의 삶의 변화는 여러 가지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래도 가정이 또 좀 행편이 불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또 불러 나갈 수도 있죠. 당연하죠. 충분히요. 네. 네, 그래서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근데 굳이 그러다가. 다른 단점을 안 적으신 걸로 봐서는 이게 유일한 단점. 그게 유일한 아마 10개 중에서 네, 네. 한 가지 단점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 사람 인성을 보고 네, 인성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예, 제가 그리고 여기에 질의가 하나 메일로 아, 네, 보냈어요. 예. 자, 그 아들이 28살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대학 4학년 때 휴학하고 7개월 공부하고 국가직 공무원이 됐는데 2년이 지났는데 휴직을 내고 자산공사에 가겠다고 뒷바라지를 해달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자식이 공부하는데 해줘야 되겠지만은 이제 좀 편해지고 싶은데 해줘야겠습니까? 뒷바라지 그만하고 싶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만 저도 나이가 있어 귀찮아진다. 졸업도 해야 한다고 하니 6월 달까지만 내년 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학기 중에 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을 먼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코로나 시국이라 공기업 사람도 안 뽑는다는데 지금 공무원을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거든요. 각자가 한번 돌아가면서 빨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산 아니 뭐 저는 저 같은 경우 집에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딱 대학 졸업하고 더 이상 용돈이고 뭐고 뭐 없으니까 그거 서포트 없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야, 쿨하시네요. 네, 끝이었거든요. 네. 진짜 저는 그러고 나서 집에서 뭐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와.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서 했는데 이게 그냥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게 생기더라고요. 자생력이라는. 뭘 혼자서 다 해결하게 되고 네. 예. 네. 누구한테 기대는 버릇이 완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자식분이라서 그게 힘들긴 하겠지만 외모 차이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그런 게 있어요, 맞죠? 부모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도 제가 볼 때는 이 그냥 부모님이 그 신경은 끄시고 입장에서는 뭐 자산공사 뭐 캠프입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공무원으로 일하고 압박을 누르는 게 낫지 않겠나? 자, 이거 한번 봐요. 예. 공무원 해가 2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진짜 뭐 국어 공무원을 한다 칩시다. 예. 200만 원씩 받아도 예, 그렇죠. 2년 동안이면 2,400이고 예, 엄마 있는 집에서 살 거고 아직 결혼을 한 나이도 아니고 연금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예, 또 공무원 휴직하고 그렇죠.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음. 그 2,400 중에 한 달에 좀 뭐 100만 원씩 썼대도 1,200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엄마한테 밀어달라 그래요? 그러게요. 아주 저기 불러다가 그냥 어디 곤장이 불. 권장을 한 대 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실패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네. 왜 그 부분에 밀어달라고 해요? 아니 자산공사 공부하는데 돈이 뭐 억수로 듭니까? 아니 뭐 학원 다니는 정도는 내가 볼 때 모아놔야 되고 만약에 공무원 2년하고 공부할 돈 또 못 모아놨다면 얘요 그냥 공무원 일 하라 해요. 자산공사 가면 또 네. 돈 못 모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난 너 못 밀어준다. 네. 그리고 네가 2년 동안 공무원을 해서 네. 모아놓은 돈으로 하든가 돈이 안 모였으면 다 써먹고 써버리고 돈이 없으면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휴직해서 해라. 네. 딱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여기서 길들이지 않으면 맞습니다. 아마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네. 그러니까 집 버는 거 다 쓴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 28이면 인생의 쓴맛을 이제 한 번은 봐야 될 시기거든요. 진짜. 쓴맛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걱정이 저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 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이 공기업 다니면 좀 더 뽀대가 나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약간은 있을 거라고 봐요.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수준의 경쟁률이 네. 차원이 다를 건데 네. 요즘 그러잖아요. 네. 공기업은 거의 뭐 죄벌회사 네. 입사 수준의 네. 경쟁이잖아요. 네. 신의 직장. 그럼 차원이 다른 차원의 경쟁일 건데 네. 정말 부모가 밀어준다고 되는 겁니까? 모진 마음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해야 될 건데 그렇죠. 부모가 냉정하게 내쳐야
공부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돌아갈 공무원 자리 있고 네. 또 부모가 뭐 돈 밀어주면 뭐 써봤자 내 돈 아니고 네. 그래 공부해갖고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기엔 또 이제 서포트를 다 해줬어요. 근데 잘 안 됐어. 그랬다가 책임 전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지금 자기가 한 6개월만 돈 안 쓰고 부모님한테 6개월만 나 좀 뭐 그냥 저기 뭐야 돈 안 쓰고 먹게 밥이나 좀 맛있게 해주라 이렇게 하고 6개월만 모아도 네. 6개월 뒤에 공사 시험 할 수 있잖아요. 네. 휴직제 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시험이 내년 6월 달에 뭐 되는 게 아니라 네. 언제 될지 몰라서 몇 년을 할 거니까 지금 그걸 자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량 기질이 좀 있는 거 같고. 아니 돈 받으면서 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좀 이게 그 공무원 이 틀에 박힌 공무원보다는 이제 어떤 뭐 캠코나 이런 데 가면 좀 더 간지나 보이죠. 간지가 네, 보이고 간지가 간지나 보이고. 이게 이분이 평생 부모님이 무슨 학비니 뭐니 다 지원을 다 받으시는 했겠죠.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번 돈은 다 안 썼을 수도 있고 챙겨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뭐 플렉스 한다고 싫어하는 썼을 수도 있고. 거예요. 다 썼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자기 요즘에 돈을 놔놓고 이랬다면 그건 사상이 가치가 지금 문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하고요. 네. 네가 시험 치고 싶으면 지금 돈 모아놓은 게 있으면 네 돈으로 하고 네. 돈 모아놓은 게 없으면 지금부터 돈 모아서 해라. 네. 그리고 나는 간여하고 싶지 않다 하고 딱 그래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요 네. 자식 베리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제 다 키웠으니까 28이면 신경 끄고 그냥 어머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요. 진짜 부모님이랑 살 때가요. 같이 살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딱 저 어릴 때 말입니다. 늑대나 이런 새끼를 얼마나 젖을미게 키우고 주변에 접근하면 밤새도록 지키고요. 그렇죠. 또 사냥하는 법 딱 가르쳐요. 그리고 사냥해서 딱 할 때 되면 젖 못 먹도록 딱 팽개치고 가까이 오면 내치면서 이제 떨어져서 살아라 하잖아요. 그래야 사는 법을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진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정리를 할까요? 오늘 또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운슬럽이 뜬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남은 연휴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